경찰이 여자 어린이들의 112 신고 전화를 묵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에게 위협을 느낀 아이들이 출동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내에도 신당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지지 모임 출범식에 천여 명이 운집하며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전주 북부권 개발의 관건이 될 전주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전 대상지인 완주 군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112 종합상황실이 초등학생들의 위험 신고를 묵살했습니다. 다급한 신고를 받고도 현장 조치가 필요 없다며 아예 출동 지령조차 내리지 않은 겁니다. 당시 초등학생들은 놀이터에서 건장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오후 전주의 한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11살 이모양 등에게 한 30대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일반 남성보다 큰 키에 덩치가 있었던 남성은 여자아이들에게 수차례 양말을 벗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은 남성을 피해 다른 놀이터 쪽으로 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애들이 그래도 무섭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해서 제 핸드폰을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아이들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112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현장 조치가 필요 없는 하위 코드로 처리하고 아예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아이들은 수차례 장소를 확인하는 경찰의 물음에 정확히 답했고 위험한 사람임을 암시하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말로 신고를 묵살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건장한 남자가 초등학교 여학생들 대상으로. 경찰은 보호자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관할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최초 아이들이 신고를 한 시각은 오후 3시 1분. 허술한 대응 속에 초기 대응 시간을 훌쩍 넘기고 1시간 반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붙잡힌 37살 박모 씨는 상습적으로 여자아이들에게 양말을 요구하며 접근해 즉결 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는 남성으로 인근 아파트에는 주의 문구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혈행 범인이 아니었고 그냥 양말을 달라고 한 거니까 그 상황에서만 생각한 거지 양말 달라는 게 약간의 이상 징후가 그렇게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선인 112 신고 시스템은 가장 약자인 어린이에게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천정배 의원을 지지하는 희망연대가 도내에서도 출범했습니다. 호남 중심의 야권 신당이 본격화한 것으로 통합과 개혁을 내세웠는데 정작 참여 인사들 대부분은 식상한 기성정치인들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세환 전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전북희망연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은 현 야권에 대한 민심을 반영하듯 천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전북희망연대는 현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개혁적인 신당을 만들겠다며 견인차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전라북도 발전,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질서로 변환이 필요하다. 이런 걸 촉구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와 내후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단일 정당 빅텐트론에 무게를 뒀지만 친노 문재인 대표 측근 인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엇을 해왔는지. 출범식에 축전을 보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이달 중순쯤 창당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 도내 정치권을 비롯한 야권 진영의 정계 개편이 연말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신당 움직임에 내심 불편해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연대에 참여한 인사들 가운데 기존 정치 무대에서 물러난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참신성이나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어 향후 신당 추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도내 주요 댐의 평균 저수율이 28%에 불과하지만 용담댐과 섬진댐은 내년 상반기까지, 부안댐과 동화댐은 내년 10월까지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9개 시군 지방상수도 역시 내년 장마철까지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가뭄이 심각한 만큼 대대적인 물 절약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북부권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이 관건입니다. 전주시도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전 예정지인 완주 주민들의 반대로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송천동에 있는 전주 예비군 훈련장.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전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인근에 있던 육군 35사단이 임실로 전주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12,000세대가 들어서는 에코타운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 마지막 남은 군부대인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 여부가 전주 북부권 개발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훈련장을 완주 봉동에 있는 다른 군부대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군대대가 완주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완주군과 협의해서 주민을 설득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인 완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 설명회에서 훈련장이 들어서면 사격 소음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주택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주시는 사격장 방음벽을 강화하고 농로 포장과 하수관 설치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전주시가 마련한 부대 이전 설명회도 파행을 빚으면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전주 발전을 위해서 왜 완주군에 희생을 해야 하는지 저희는 그 이유를 절대 동감하지 않습니다. 완주군은 주민들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예비군 훈련장 이전 동의를 끌어내겠다는 전주시의 일정이 지켜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는 어제 광주제일건설이 요청한 만성지구 신규 아파트 분양가 심사에서 업체가 전북개발공사에서 매입한 택지비와 표준 건축비를 기계적으로 합산해 815만 원 이하로 분양가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 내부에서도 비싼 가격에 응찰해 택지를 구입한 주택업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고분양가로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인 신성역에게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버스 공영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오늘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중 4곳이 전액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보조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비판한 뒤 공영제 도입과 버스 노선 개편 등을 주장했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설 문제를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보자는 난감한 해결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사립시설들의 반대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갈등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에서는 교육당국의 공립유치원 설립 추진에 대해 사립시설들의 강한 반대가 지속돼 왔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익산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공토론위원회는 그동안의 갈등 조정 노력이 결렬됐다며 시민 공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을 위해 공립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교육지원청과 원화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립유치원 등의 반대가 맞서고 있어서 결국 선택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론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전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의 지혜와 시민의 판단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들로 구성된 익산 영유아 교육평등대책위는 공론조사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건립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효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도의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들은 끝까지 중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공립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을 바라보는 익산 지역의 시민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수능 시험일인 모레 수험생들의 편의와 교통소통을 위해 공무원 출근 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시험 당일 오후 1시부터 25분까지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수능 시험을 이틀 앞둔 오늘 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답지가 도착해 시험 당일 새벽 62개 시험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주시 법인택시 기업별 노동조합 연합회는 수능일인 모레 아침 6시부터 8시 10분까지 법인택시 1000여대를 투입해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에 한해 시험장까지 무료로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당일 아침 무료 수송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골라 탑승하거나 곰돌이콜과 전주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전통 엿을 전달하고 쌀엿을 소개했습니다. 쌀엿의 엿당은 두뇌 활동을 돕고 스트레스성 배탈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는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배달하며 나눔과 상생을 위한 시정 추진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는 소외계층에게 고추장을 전달했습니다. 전북현대와 전주시 코레일 전북본부는 KTX 축구여행 상품을 개발해 오는 21일 성남전부터 판매합니다. 용산역을 출발해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전북현대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축구경기 결합 상품입니다. 육군 35사단은 오늘 장애우와 자원봉사자를 초청해 국군 도수체조와 페인트 탄 사격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행사는 장애인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도내 사망자 13,000여 명 중 9,800여 명이 화장을 해 10명 중 7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률은 2009년에 50%를 넘은 뒤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전북대학교 등 13개 대학 또는 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첨단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3분의 1 가격에 연구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체불 임금이 2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체불 임금은 202억 원으로 5,520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주지청은 해마다 체불 금액이 30-4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운영되는 혁신학교가 130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심사를 거쳐 초등학교 20곳과 중고등학교 7곳을 포함해 모두 27곳을 혁신학교로 추가 지정했고 이에 따라 도내 혁신학교는 모두 130곳으로 늘게 됩니다. 올해 선정된 혁신학교는 앞으로 3년 동안 운영되며 3년 뒤 종합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농생명단지의 전력시설을 지중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경관 개선과 무인 헬기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단지는 전력시설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